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 교재는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있죠. 자, 이제 의사표시에서 법률의 행위를 배운다고 그랬죠. 법률의 행위를 구성하는 요소가 의사표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첫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이게 107조가 있습니다. 107조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합시다. 거기에 107조. 자,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가 악이라 그랬죠. 거나가 또는입니다. 알 수 있었어? 알 수 있었다. 과실입니다. 무효죠. 알았거나 알 수 있다. 무효다. 2항. 전항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집이 있다. 이 집을 줄 생각이 없는데 준다는 의사표시, 증의 의사표시 했다면 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유효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 이 사람은 준다는 의사표시 한 사람이니까 표의자,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이 진짜 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가 악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또는 알았거나니까 또는 알 수 있었어. 과실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악이 과실이에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 증여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이 무효를 모르는 제3자에게 선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이게 근거 조문입니다. 그럼 이걸 반대 해석한다면 만약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거를 반대 해석한다면 몰랐어요. 그리고 또는 and로 고칩니다. 그 다음에 알 수 있었다. 반대는 알 수 없었어. 무과실이야. 이렇게 모르면서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 반대로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하게 유효가 되겠죠. 모르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요. 유효가 되겠죠. 근데 이 사람으로부터 여기로부터 산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았다. 악이라 하더라도 자, 선의자는 보호하는 것은 이게 무효가 됐을 때 모르는 사람 보호하죠. 그러면 이게 완전 유효가 됐다. 이 사람이 알았더라도 보호된다는 거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시험 문제 가끔 나오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무효인데 모르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으면 유효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았더라 하더라도 보호된다. 이해하세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무효죠. 그럼 모르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 유효죠. 그리고 유효니까 이게 알았든 몰랐든 이 사람 다 보호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모르기만 하면 보호되지 여기서 무과실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무과실은 유효하지 않는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죠. 무과실. 선이면서 무과실이다. 모르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야 보호된다. 그럼 틀립니다. 근거 조문에 모르기만 하면 보호됩니다. 그리고
이걸 또는이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 자, 이렇게 해석을 해 놓는다면 이게 쓰임의 용도가 뭐냐? 쓰임의 용도가 가령 이 증여를 했어요. 국제그룹 그 회장님이 국가에 증여를 했어요. 국가에 증여했어. 근데 나중에 재산을 돌려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 내가 국가에 증여를 했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유효죠. 근데 국가가 내가 진짜로 죽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니 무효니까 도들러 주어라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죠. 국제그룹 사건에서 50 때.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는 자, 증여다. 그러면 증여에서 여기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요 진이라는 것은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생각이지 네 마음속의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진이라는 것은 생각이다.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짜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오죠. 그러니까 당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다른 기업도 내니까 나도 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면 그게 진의에 따른 행동이지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자, 여기서 진이라는 것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생각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 거 아니다. 맨날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사립대 조교수가 사건이 있어요. 사립대 조교수가 무리를 일으켰어. 여학생들하고 요즘에 뭐 성추행 뭐 이런 건 하죠. 그러니까 여학생이 이제 문제를 제기했어. 그래서 무리를 일으켜서 학교 당국에다가 사직서를 제출해요. 학교 당국은 이걸 수리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 사람이 자, 복직시켜 주세요라고 복직 소송을 제기합니다. 복직 소송을 제기하니까 자, 사직서 제출한 건 맞다. 유효하죠? 그죠?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제출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학교 당국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은 표의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증거를 다 대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사실 입증 못했다는 거예요. 법원이 당신 입증해봐. 입증 못했어. 그러면 입증 못했으니 원칙대로 사직서 제출은 유효하다라고 복직이 안 됐어요. 복직이 안 됐어. 사립대 조교사 복직이 안 됐어. 근데 나쁜 악덕회사 사건이요. 악덕회사 사건은 뭐냐면 복직소송, 같은 복직소송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지시나 강요, 즉 회사의 지시 강요에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제 미운털이 바뀌어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복직이 안 됐어요. 왜? 이 회사는 사직서 제출하고 다시 재입사. 사직서 제출하고 재입사. 왜? 퇴직금을 누적을 안 시켜주려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직 안 시켜줬어요. 안 지켜주니까 복직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복직시켜달라. 그런데 원칙적으로 사직서 제출한 건 유효하죠. 그런데 내가 회사의 지시 강요에 따라서 매년 제출했으니 회사는 내가 진정으로 제출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니 무효다. 그러니까 복직시켜 주세요. 라고 하니 법원에서는 그래, 회사의 지시 강요에 자발적으로 제출한 게 아니다. 회사의 지시
강요에 따라서 사직서 제출을 했을 때는 자, 회사는 이 사원이 진정으로 사직서 제출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 사직서 제출은 무효죠. 무효니까 복직시켜라. 그럼 복직됐어요. 그럼 복직됐어. 또 똑같은 사건에서 이 사람이 재경부의 공무원, 국가공무원 1급 공무원이야. 공무원이야. 근데 국가공무원이 전두환 시절에 자, 1급 공무원은 다 사직서 제출해. 라고 했어. 사직서 제출해. 그럼, 자, 국가에서 사직서 제출하고 지시 강요했잖아요? 제출했어요? 근데 복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복직시켜 주세요. 라고 했어요. 똑같이. 그러면 내가 사직서 제출하는 건 맞다, 유효하다. 근데 국가의 지시 강요에 따라 사직서 제출했으니 무효니까 복직시켜줘. 했는데 여기서는 복직이 안 됐어요. 왜냐면 요 국가에다가 사직서 제출하는 것은 공법상행이다. 공법상행이야. 그래서 공법상행위는 사법상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공법상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복직이 안 됐어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하는 거다. 그래서 그래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교재를 한번 보세요. 보세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란 44페이지에 의사표시라는 표의자 자신이 내심의 효과 의사와 진입니다. 표시행위와 불일치를 알고서 하는 것을 말하며 진의를 마음속에 유보하고 있다 해서 심리유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진이라는 것은 잘 나오죠.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다.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자, 성립 요건 봅시다.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이는 가볍게 읽어도 돼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것,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동기나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판례 보세요. 근로자들이 의원면직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 사용자 지시 강요 밑줄입니다. 사용자의 지시 강요에 따라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를 했고 사용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사직의 의사표시 수리했다면 자, 무효가 된다는 거죠. 복직됐다는 얘기죠. 근데 밑에 판례 또 보세요. 사립대 조교수 사건입니다. 무리를 일으킨 사립대 대학교 조교수가 사직 의사가 없으면서도 사퇴수습 방안으로 스스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건 비진이 표시지만 학교법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입증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시된 대로 사직 효과가 발생하죠. 그럼 복직 안 됐어요.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효과입니다. 효과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근데 동그라미 양가로 2번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표의자의 진이하면 알았거나 악입니다. 알 수 있었어. 과실이죠. 무효가 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상대방의 악의 과실은 무효 주장하는 표의자가 입증해야 되죠. 양가로 3번입니다. 제3자 관계 비진이 표시가 무효되는 경우에 무효를 가지고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 주장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제3자란 비진이 표시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죠. 포괄승계인 그 자들의 상속인이죠. 그 이외의 자로서 비진이 표시에 의해서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입니다. 그리고 선이라는 것은 비진이 표시가 무효임을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좀 읽어보시고 적용 범위 보세요. 적용 범위 1번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적용되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적용되는데 다만 상대방이 없으므로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가 없으니 언제나 유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없어. 우리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유죄포라 그랬죠.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그러면 상대방이 없으니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가 없으니 언제나 유효하다는 얘기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가 없죠. 그러니까 언제나 유효다. 언제나 유효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보세요. 공법행위에는 1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법행위 아까 재경부 국장은 복직이 안 됐죠? 공법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Q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세요. 이도 기출 문제인데 Q 첫 번째 문제. 진이 아닌 의사표시권에서 틀린 걸 고르시오. 진이란 특정한 내용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맞죠? 2번 보세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를 알았어요. 알았으면 취소할 수 있다. 보세요.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무효지. 이거 취소가 아니죠? 알았거나 둘 중 하나잖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지. 취소가 아니잖아요. 틀렸죠? 취소하면 틀리죠? 무효입니다. 근거 조문요. 아까 진의하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지만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무효로 가는 거지 취소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아셨죠? 근거 좀 그래서 민법은 반드시 조문하고 그다음에 판례하고 기출문제를 잘 분석하면 다른 것도 똑같죠. 그래서 조문 아까 조문 문제죠. 조문 진의하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한데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무효다. 근데 취소한다면 틀리지. 그죠? 2번이 답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대리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이제 넘기세요.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통정허위 표시로 갑시다.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108페이지, 100 아니 이제 108조가 있습니다. 조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항 전항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은 이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를 자 혼자서 불일치를 알고 하는 의사표시를 진의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런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자 둘이서 짜고서 하는 거예요. 짜고서 하는 것을 통정허위 표시라고 해요. 통정허위 표시. 짜고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있고 A가 갑한테 1억을 구워준 채권자다. 이 채권자가 채무자가 돈을 안 주니 이 집에 대해서 가압류해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니 채무자가 자 친구와 짜고서 짠다는 거죠. 짜고서 이걸 통정한다. 다른 말로는 가장한다. 가장매매를 한 거야. 이렇게 가장매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에서 소유권 1위 넘겨놔 버려요. 그래서 소유권 1위 넘겨놓으면 등기부를 이렇게 보니까 2번에서 소유권 이전이 갑인데 3번에서 소유권 이전이 을로 된 거야. 사실은 요게 가장매매가 108조, 이 108조에서 이게 무효란 얘기야. 이게 무효라는 거예요. 매매가 무효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죠. 매매가 무효니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예요. 그럼 이게 무효야. 이게 무효니까 이렇게 무효니까 말소하라 청구할 수 있죠. 또는 이전하라 청구할 수 있죠. 4번에서 소유권 이전 이렇게 말소해버리면 갑이 주던가 이전하라면 갑이 하는 거. 그럼 결국 이게 무효니까 언제든지 갑은 이자, 자 무효니까 원인이 없으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거나 이전하라 말소하라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과연 짠 거, 통정한 거, 이 가장한 것이 불법이냐?
즉 사유질서에 반하냐 이 말이죠. 사유질서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짠 것은 사유질서에 103조 사유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 가끔 나오죠. 짠 정도는 반사유질서가 아니다. 재산을 지키려는 오직 충정해서 넘겨놨죠. 재산 지킨다고. 그러니까 재산을 지키려는 것이 무슨 불법이냐, 사유질서에 반하느냐. 그래서 짠 것은, 통정한 것은, 가장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 시험 문제 가끔 나오죠. 그러니 이게 불법 원인 급여가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이라면 불법 원인 급여라 그랬죠. 우리 첩계약 그랬어. 첩한테 소유권 넘겼죠. 그리고 첩한테 뺏을 수 있어요? 없지. 왜? 첩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해서 불법이죠. 그걸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했죠. 급여했으니 불법 원인 급여니까 반환 청구할 수 없죠. 근데 이거는 짠 것은 불법이 아니죠. 짠 것은 불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전하라, 반환하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열받는 사람이 채권자죠. 채권자가 채무자를 강제 집행하려고 하니 짜고서 넘겼잖아요. 그럴 때는 자, 채권자가 요 무효는 무효니까 원상으로 회복시켜라라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중매매 있잖아요. 이중매매에서는 적극가담했어요. 적극가담해서 1매매하고 2매인데 2매 수인이 적극가담했죠. 적극가담했으면 그때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었어. 왜? 돈 받을 권리가 아니잖아. 물건 받을 권리죠. 그죠? 그런데 채권자 여기서 취소권은 돈 받을 권리잖아. 돈 받을 권리인데 강제 집행을 하니 짜고서 넘겼죠. 그러니까 이때는 야 무효니까 원상으로 회복시켜라 라고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점에서 이중매매와 구별해야 돼요. 이중매매에서 적극가담시, 저번 시간에 적극가담시, 자 여기 이중매매 생각 안 나요? 안 나죠? 갑이라는 사람 있고 을이 있고 있을 때 만약 1매매를 했어요. 이 집을 1매매를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중도금, 잔금을 받은 상태에서 병한테 이중으로 2번 매매를 했어. 그래서 이 사람한테 소유권 넘겨버린 거야. 넘길 때 이 사람이 적극가담했어. 적극가담했다면은 이게 무효가 되죠. 이게 무효가 되니 자, 이 사람은 채권자잖아.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죠. 물건 내놔라 채권자죠. 채권자인데 여기에서는 요 채권자가 이게 무효니까 원상으로 회복시켜라. 이거 채권자 취소권이 안 돼. 왜? 물건 받을 권리잖아. 돈 받을 권리만 된단 말이야. 채권자 취소권이. 이건 돈 받을 권리죠? 이중매매 적극가담 시에는 1매수인이 2매수인한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어요. 여기는 채권자 취소권 안 돼. 근데 이거는 돈 받을 권리죠? 돈 받을 권리죠?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권, 다른 말로는 사행위 취소소송, 사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원상으로 회복시켜라 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병한테 넘겨버린 거야. 그래 병한테 넘겼어. 근데 병이 몰랐어. 이 사실 이 통정 허위 표시를 몰랐어. 몰랐으면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소유권 취득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야, 내 거니까 내놔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았어. 모르는 제3자는 완전히 보호돼 버려요. 보호돼 버려요. 그래서 보호돼 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한테 다시 다른 사람이 요게 이 통정이랐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시요. 그러면 등기부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2번에서 원래 소유자가 갑인데 3번에서 을로 넘어가고 4번에서 소유권은 병이 되고 병은 몰랐어요. 선이야. 그리고 5번에 다시 넘어갔어. 이게 전득자라 그래요. 이게 정이 통정이라 여기 통정이라는 사실을 알았어. 알았다 하더라도 보호되느냐 이 말이지. 보호되느냐.
자, 여기서 딱 엄폐물이 딱 받치고 있죠. 이렇게. 엄폐물이. 이렇게. 이 사람이 완전히 소유권 취득해버리죠. 소유권 취득하죠. 이게 엄폐물이단 말이에요. 엄폐물. 그 75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문세광이가 총을 딱 쏴요. 박정희 대통령.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 방탄에 여기 숨어버리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숨어버리면 이게 딱 엄폐물이니까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죠. 박정희 대통령. 애꿎은 유경수 여사가 죽었잖아. 이게 엄폐물이 딱 버티고 있어서 사는 거야. 엄폐물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보호되는 거야. 이게 선이고 악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은 보호됩니다. 엄폐물이 딱 받쳐주니까. 됐죠? 그렇죠? 이 사람 선이 보호되고 이 사람이 이 전득자라 그래요. 이 전득자가 이 통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손치더라도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니 그 권리를 승계했으니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해요. 소유권 취득. 그리고 아까 이 사람은 요 사람은 병이라는 사람은 을로부터 새로이 즉 당사자는 갑과 을이죠. 갑과 을. 이 선이 제3자는 갑과 을 빼고 그러니까 이 제3자는 당사자는 통정을 한 갑을입니다. 갑을 당사자와 그자들은 포괄승계인 상속인들 그자들이 죽었잖아. 갑과 을이 죽었어. 그럼 그 자식들 그 빼고 이외에 새로이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요.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 이 맺은 자를 제3자라고 합니다. 맺은 자를 제3자라고 한다. 그래서 갑과 을은 제3자가 아니죠. 그자들이 죽어버렸어. 그들의 자식들은 제3자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제3자다. 자, 교재 봅시다. 교재 보면 49페이지 통정한 허위의사 표시란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아니함에 대해서 상대와 합의 짰다는 거죠. 낸 것을 말한다. 자, 요건 의사 표시가 존재할 것, 양가로 2번 의사 표시가 불일치할 것, 3번 이러한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을 것, 상대방과 비진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것. 비진이가 왜 나오냐 보세요. 아까 비진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진정으로 넘길 생각이 없죠. 자, 이 사람이 진정으로 줄 생각이 없죠. 이게 진이한 의사표시 비진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진정으로 소유권을 넘길 생각이 없죠. 비진이를 상대방과 을과 짠 거죠. 그죠? 비진이를 진정으로 넘길 생각이 없죠. 근데 짰죠? 비진이를 합의한 거야.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효과입니다. 효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입니다. 가장양도인 갑과 그 윗그림에서 가장양도인 채권자가 윗그림에서 A고 채무자가 갑인데 가장매매에서 을로 했어요. 그래서 가장양도인 갑과 가장양수인 을 간의 매매, 통정허위 표시는 물권행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동그라미 2번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거나 원인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불법 원인 급여에 관한 746조 본문은 적용이 배제된다. 이해하시죠? 이게 불법이 아니라는 거야. 불법이 아니니까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란 얘기야. 불법이 아니니까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언제든지 내놔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판례가, 자, 판례는 참조로 보시고 동그라미 3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나중에 추인이 또 나올 건데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것도 기출로 한번 나왔고요. 동그라미 5번 무효인 통정허위 표시라도 채권자 취소권이 된다 그랬죠? 채권자 취소권이 됩니다. 양가로 2번입니다. 제3자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동그라미 2번 제3자란 당사자 갑과 을 이외에 포괄 승계인 그 자들 자식 이외의 자로서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쭉 내려오면 동그라미 3번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사자는 선의 제3자에게 무효 주장하지 못하나 선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무슨 말이냐? 보세요. 이게 짜놓고 넘겼으니까 자, 이 선의 제3자에게 요거 너희들 무효니까 내놔라 이렇게 주장 못해요. 그러나 모르는 요 사람이 이거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네 가져가 이렇게 포기할 수 있죠. 스스로 가만히 있으면 소유권 취득하잖아. 스스로 가만히 있으면 소유권 취득하는데 야, 그럼 나 포기할게 가져가. 무효 주장할 수는 있죠. 스스로 무효 주장할 수는 있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양수한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무효 주장자가 제3자 악의를 입증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선의가 몰랐기 때문에 샀겠죠. 선의가 추정된다는 거예요. 추정되니까 스스로 나는 몰랐다라고 입증할 필요 없고 갑이 너 알았잖아. 그걸 입증해서 가져가겠지. 그런 얘기입니다. 너 알았잖아. 그 입증이 힘들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제3자가 과실료면 문제되지 않는다. 무과실은 요건이다. 이 사람은 모르기만 하면 보호되잖아요. 여기도 이 사람도 모르기만 하면 보호되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닙니다. 이것도 기출 나왔죠. 그 다음에 7번 아까 채권자 취소권 된다 그랬습니다. 보시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 문제 하나 53페이지 한번 보세요. 53페이지에 첫 번째 문제.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해서 을과 통정허위 표시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주었습니다. 그 을은 사정을 모르는 선이죠. 선의병과 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보세요. 갑이 을한테 통정허위 표시하고 보르는 병한테 소유권 넘겨줬죠. 에? 갑이 을한테 통정허위 표시하고 모르는 제3자에게 소유권 넘겨줬죠. 에? 이거 물어보는 거야. 1번. 갑과 을은 매매 계약은 채무 이행할 필요 없죠. 왜?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 없죠. 2번.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선이니까 보호되죠. 제3자는 병이 선이니까 보호되죠. 몰랐으니까 말소 청구할 수 없죠. 3번.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소유권 물으니까 소유권 취득하죠. 맞습니다. 4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병이 악의를 입증하죠. 이 사람은 선언이 추정된다 그랬죠. 악의를 입증해야 되죠. 그죠? 5번 보세요. 병이 선이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이거는 선이기만 하면 되지.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죠. 과실이 있든 없든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죠? 우리 근거 조문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조문을 정확히 기억하라 그랬죠. 아까 여기서도 어떻게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이 사람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다. 근데 취소한다면 틀리죠. 이게 조문이야. 여기서도 108조에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인데 무효를 가지고 선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지. 선이 무과실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지 않았죠. 그냥 모르기만 보호되지 이게 과실이 있든 무과실이든 뭐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해가죠? 네? 자,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까지 했습니다. 통정허위 표시. 넘겨보세요. 이제 55페이지에. 55페이지.
지금은 문제가 좀 빠르기는 합니다만은 나머지는 여러분이 풀지 마세요. 지금 제가 해준 것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다음 순환에 또 몸풀 문제 살짝 풀 테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차고입니다. 차고가 55페이지에 차고에 대한 의사표시입니다. 차고에 대한 의사표시. 자, 아까 이거는 뭘까요? 진의하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불일치하는 것을 혼자서 알고 하는 의사표시야. 그런데 통정은 짜고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짜고서 하는 의사표시고, 여기서 차고에 대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차고하는 의사표시. 그러면 근거조문을 또 보세요. 근거조문. 109조입니다. 109조는 옆에다가 이무규정이라고 쓰세요. 이무규정. 이무규정은 특이학으로 배제 가능합니다. 옆에다가 특이학으로 배제 가능. 이것도 신문지 한 번 나왔거든요. 차고는 이무규정이다. 특이학으로 배제 가능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강행규정이냐 이무규정이냐 언뜻 봤죠? 그러면 109조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이 중요 부분의 차고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중요 부분 밑줄이고 중요 부분 차고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취소의 동그라미. 여기에 취소가 나옵니다. 아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됐죠? 아까 비진의하는 의사표시는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무효돼요. 아까 통정의 표시도 무효죠. 근데 차고는 취소가 됩니다. 취소. 그러나 차고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럼 취소하려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죠. 여기서 핵심 단어는 중대한 과실하고 중요부는 차고입니다. 자, 그리고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건 똑같죠? 선의 제3자에게 주장 못한다. 그러면 봅시다. 차고는 자, 일단 중요 부분의 차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단 물론 내용의 차고가 있다 그랬죠. 거기에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의 차고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이 취소는 법률행위를 처음부터니까 소급에서 무효화시킵니다. 그리고 자, 취소했는데 이행을 했다면 자, 내놔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취소 효과는 소급무효 부당이득이에요. 취소 효과는 소급무효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의 착오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더라. 이 취소를 가지고 모르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더라. 주장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109조예요. 그럼 아까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내용은 의무규정은 뭐냐면 우리가 이게 중요무차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데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착오로 취소할 수 없도록 특약을 맺을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취소 못해요. 착오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하자. 둘이 약정 맺으면 취소 못한다는 거지. 이것도 이제 기출 한번 나왔죠. 그러면 중요부로 차오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내용의 착오고 중요부로 차오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때 1단, 2단, 3단, 4단 이 요건이 돼야 돼요. 중요부 차오. 내용의 착오가 되고 중요부 착오가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 요거는 공장사건 가지고 하나 기억하라 그랬죠. 공장사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기출 판례죠.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공장을 합니다. 이렇게 공장을 이렇게 공장주예요. 공장주. 근데 공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하니 공장터가 부족해요. 근데 옆집 요 땅을 사들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야, 내가 공장을 지을 때 확장하려고 하니까 땅을 파세요라고 청약 의사표시를 해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하는 거야.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입니다. 표의자. 그러면 상대방이 아마 공장은 지을 수 있을 거요. 그럽시다라고 승낙 의사표시해요. 샀어. 매매 계약을 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이야. 공장 지을 수 없는 땅이야.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야, 여기에서 이 공장을 지을 줄 알았는데 공장을 못 지으니 중용으로 착오다. 중용으로 착오다 주장하겠죠. 중용으로 착오다. 그러면 중용으로 착오는 우리 판례가 주관적,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표의자가 입증하라는 거야. 표의자는 갑이 주관적이라는 뭐냐면 이 공장 사장 입장에서 쓸모없는 땅이라면 안 샀겠죠? 그죠? 그럼 주관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여러분 입장에서도 제3자 입장에서도 공장주 입장을 대변해서 그 사람 입장이라면 쓸모없는 땅 안 샀겠죠? 그러니까 이 표의자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중요 부분이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일반 입장에서 중요 부분이겠죠. 쓸모없는 공장 주인이 공장 주려고 했는데 공장 줄 수 없는 땅이요. 그럼 안 샀겠죠. 그 중요 부분이 차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취소하려고 하니 상대방 너 무슨 소리야? 자, 공장 지으려는 이 사람은 직업을 살펴봐야 됩니다. 직업을 살펴보니 미리 알아봐야 되지. 내가 판다 그랬냐 먼저. 네가 나한테 팔아라고 그랬어. 그럼 네가 이게 공장 지을 땅이라면은 구청에 가서 대장 때도 보고 토지대장 때 보고 확인할 때 보면 알 수 있는데 알아보지 않았잖냐. 알아보지 않았죠. 그죠? 알아보지 않은 건 중대한 과실. 이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직업상 현저한 부주의요. 현저한 부주의야. 현저히 부주의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주장하겠죠. 그래 판례가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입증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은 누구죠? 취소하지 않게 하려는 상대방이죠. 취소하려는 사람은 표의자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둘이 공방이 있겠죠. 공방이 있을 경우에 법원이 판단하는 거지. 법원이 과연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럼 법원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 중요부 착오 해당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몇 억 주고 샀는데 이게 3억 주고 샀다고 합시다. 몇 억이 왔다가 하는데 미리 알아봐야지. 일반 미리 알아보겠죠. 아니면 여러분 이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샀으면 공인중개사가 이 사람한테 옆 땅 살라고 그러는데 가서 좀 거래 좀 붙여봐. 그리고 공장 질 수 있는 땅 알아보고 그럼 공인중개사가 공법 배우잖아요. 공법 배워서 토지대 다 공장 질 수 있습니다라고 해주는데 그거 거래 비용 안 주려고 그냥 직거래 한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럼 판사가 이 판례에서는 중요부 착오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렇게. 현저한 부주의다. 그럼 중대한 과실 없어야 취소할 수 있죠? 중대한 과실 없어야 취소할 수 있죠? 중대한 과실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취소 없지.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용의 착오고 중요부 착오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지.